네, 시간도 좀 늦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Learning to Explai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ICML 2018년도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그 버클리 마이클 졸던 교수님 랩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일단은 제목을 간단히 분석을 해보면, 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explainer, 즉 모델을 설명하는 걸 트레이닝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Information Theoretic Perspective라는 거는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 논문을 썼다는 얘기고, On Model Interpretation, 즉 이 논문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블랙박스 모델을 어떻게 하면 인터프레이테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록을 잠깐 더 분석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Instance Wise Feature Sel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블랙박스 모델을 해석하고자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피처가 예를 들면 이미지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미지를 어떤 모델에 넣고 어떤 디시전이 나왔을 때, 이 디시전의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픽셀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CNN 같은 블랙박스 모델을 해석하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어떤 주된 목적입니다. 이제 오브젝티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택된 픽셀과 이제 디시전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이 선택된 베리어블을 이제 구하자라는 거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드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블랙박스 모델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먼저 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점이 주어지면 이 점 주변의 어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리니어하게 만들어요. 트레이닝 시키고, 이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리니어하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라임이고, 딥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모델을 해석해서 어떤 인풋이 이 디시전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이제 임포턴스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R12 47번째에서 나왔던 캠이라는 방법은 이제 이미지에 대한 디시전이 나왔을 때 어떤 픽셀이 이 디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첫 번째 라임 같은 경우는 어떤 리니어하다는 어떤 한계가 있고, 딥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만 해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캠 같은 경우는 이런 보시다시피 이제 GAP라는 어떤 모듈이 존재를 해야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모델에 관계없이 어떤 인풋과 아웃풋만 주어지면 어떤 인풋이 가장 이 아웃풋에 큰 역할을 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데에서 어떤 노벨티가 존재합니다. 이제 수식을 좀 딱딱하게 발표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X는 input variable, Y는 response라고 뒀을 때,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마르지널 디스트리뷰션 곱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explainer죠.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런 explainer 함수를 통해서 어떤 인풋의 서브셋이 가장 그 아웃풋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가장 큰지를 찾을 수 있는 이 인풋, 그러니까 explainer 함수를 배우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인풋 디멘전이 D, 예를 들면 MNES 같은 경우는 784개다라고 가정하면 그 조합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익스포넨셜하게 커지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픽셀 중에 탑 K개를 선택하자라고 일단은 컨스트레인트를 줍니다.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서는 이 논문의 가장 큰 어떤 단점이나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논문을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먼저 저희는 이제 전체 픽셀 중에 K개의 픽셀을 선택하자, K개의 가장 인포머티브한 픽셀을 선택하자라는 걸로 문제를 먼저 디파인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하려면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얼 바운드를 먼저 구합니다.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요 두 식을 합치면
이제 y given xs, 즉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보시다시피 아래쪽 항은 s에 인디펜던트하죠. 그래서 이제 컨스탄트로 빠지게 되고, 어쨌든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선택된 피처에 대한 아웃풋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언더라인 디스트리뷰션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패밀리를 이용해서 어떤 펑션을 정의하는데 셀렉트된 베리어블이 존재하면 이걸 어떤 펑션에 넣어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어떤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가 이거라고 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기대값은 우리가 정의했던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한 Q, Y given XS가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그 로어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간단히 살펴드리면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바뀌게 되죠.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펑션 입실론을 구하는데 입실론을 구해서 x를 뽑아내고 그 x랑 y 사이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고자 했는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 즉 y given xs의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펑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원래는 입실론 하나였는데 이제 입실론과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Q까지 두 개를 모델링 해야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를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Q라는 거를 모델링 해야 되는데 사실은 셀렉션 할 수 있는 어떤 조합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셀렉션에 따라서 따로따로 모델링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에 모델링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뭐 이게 셀렉션 됐거나 아예 이거랑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게 셀렉션 됐는데 같은 쉐어드 네트워크를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싱글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x tilde s라는 베리어블을 정의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거의 디멘션은 원래 x의 디멘션과 같습니다. 뭐 x의 디멘션이 d라고 하면 x tilde s의 디멘션도 d인데 여기서 아이디어는 선택된 베리어블 말고 다른 베리어블은 모두 0을 줘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서프레스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Q라는 걸 모델링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 디멘션 D, 그리고 아웃풋 디멘션 뭐 C,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C의 클래스가 있다면 인풋 D, 아웃풋 C의 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인풋을 넣을 때는 이런 X tilde S처럼 선택된 S에 대해서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컴포넌트들은 0으로 서퍼레이션 시킨 다음에 Q라는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지만 다양한 셀렉션에 대해서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Q라는 펑션을 다시 이제 G 알파라는 걸로 정의하면 이제 인풋 스페이스는 당연히 X의 스페이스가 되고 아웃풋 스페이스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심플렉스가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심플렉스의 정의는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0과 1 사이에 있고 그 컴포넌트들의 합은 1인 어떤 이것을 아웃풋 스페이스로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제 엡실론을 모델링하는 건데요. 이제 사실은 엡실론이란 게 샘플러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인풋을 받아서 그 컨티뉴어스한 인풋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샘플러기 때문에 어떤 디스크리트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디스크리트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디스크리트 아웃풋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Q라는 네트워크에 넣어서 결과를 낸 다음에 이 실론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백프로파게이션해서 트레이닝 시키려면 그래서 막히게 되죠. 왜냐하면 디스크리트 아웃풋이고 샘플링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건벨 소프트맥스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PR71에서도 이제 건벨 소프트맥스 트릭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됐는데 대부분의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1번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까지 다 디퍼런셔블 모드라서 그냥 인풋에서 아웃풋을 뽑아낸 다음에 어떤 로스에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아웃풋에서 인풋까지 쭉 다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들어오고 어떤 피처를 뽑아야겠다는 확률 분포가 나왔는데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어떤 스토캐스틱 노드로 통해서 몇 개의 피처를 뽑아내요.
그리고 이 피처랑 이제 아웃풋과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어떤 피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익스플레이너를 트레인 시키려고 하면 여기 이제 스토캐스틱 노드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주로 하는 이제 1번 모델과의 다른 점인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했던 리파라메트리제이션 방법, 즉 사실 건벨 소프트맥스도 여기에 속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뭐 인풋이 들어오고 확률 분포를 뽑아내면 이 확률 분포 값에다가 어떤 다른 뭐 VA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형태로 이제 아웃풋을 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프레딕션 한 다음에 이 전체, 왜냐면 이 아웃풋은 사실은 그냥 확률 분포에다가 랜덤 베리어블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이제 디프런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에서 인풋까지 이 패스 자체가 다 디프런셜을 하죠. 이런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3번 방법인데, 3번 방법은 이제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이제 뭐 리인포스머닝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 일단은 확률 분포를 뽑아내요. 그리고 여기서 스토캐스틱한 노드를 통해서 어떤 베리어블을 셀렉션한 다음에 결과를 뽑아내죠. 근데 이 결과를 이제 우회 바이패스 로드를 통해서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확률 분포를 뽑아내는 익스플레이너를 설명하는 거는 이런 기존 패스, 그러니까 아웃풋을 뽑아내는 패스가 아닌 바이패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수식을 통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셀렉션 한 베리어블만 이용했을 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가정을 하면,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는 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꼽혔다는 거는 그냥 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면 요 그레디언트가 안으로 들어오죠. 왜냐면 RT 요거는 이제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항과 우항이 동치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래에 P 세타랑 P 세타를 곱해주면 1이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제 P 세타는 여기서 앞에 나오고, 이제 그레디언트 P 세타 오버 P 세타는 사실 로그, 이제 미적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에 넣으면 그레디언트는 이제 리워드 곱하기 로그의 그레디언트의 익스펙테이션이 되니까 이제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스토캐스틱 노드가 존재했을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건벨 소프트맥스 트릭,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건데, 어쨌든 인풋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로그 파이 i라는 확률 분포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건벨 랜덤 베리어블을 더해주고, 이 더해준 값을 소프트맥스를 취한 그걸 아웃풋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우라는 값은 뭐 이 소프트맥스를 얼마나 취해주는지, 뭐 파워를 나타내는 어떤 파라미터인데, 이제 그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안에 이제 파이 값에 무관하게 아웃풋이 나오게 돼서 결국 유니폼하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타워가 작으면 이 파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타워가 0.1 되게 작은 값을 사용하면 그 파이가 큰 값만 계속 샘플링 되는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리트한 거를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으로 릴렉세이션 시켜주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쭉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켜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X라는 인풋을 줬을 때 이 샘플러는 이제 w세타라는 펑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요. 여기 보면 log p1 to pd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첫 번째 픽셀이 뽑힐 확률, D번째 픽셀이 뽑힐 확률을 나타내고요. 이거를 이 콘크리트라는 함수에 넣으면 아까 앞에서 봤던 건발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웃풋을 맥시멈, 아까 알그맥스 앞에서 나왔죠. 이걸 이용해서 뽑아준 아웃풋을 이제
이 샘플러의 아웃풋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보면 이제 우리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익스플레이너를 배우고자 했는데 먼저 오브젝티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샘플러, 즉 디스크리트 아웃풋이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V라는 아웃풋, 여기서 이제 건발 소프트넥스의 아웃풋이 나오죠. 이거에다가 이제 인풋을 엘리먼트 와이즈 곱해서 이제 셀렉트 되지 않은 피처들을 서프레션 시켜준 다음에 Y와의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맥시메이션 하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오브젝티브는 하나고 파라미터가 두 개,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하나의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어떤 마지막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보면 당연히 안쪽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expectation은 이제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썸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안쪽이 로그니까. 이거를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 약간 더 쉬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줘요. X가 이미지라고 가정하면 이 이미지를 블랙박스 모델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블랙박스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X를 먼저 익스플레인에 넣고 어떤 픽셀이 중요한지를 뽑아요. 그리고 그거를 X에다 곱해서 중요한 픽셀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픽셀만 남은 거를 이제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넣어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뽑아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의 디시전과 이 블랙박스 모델 이미지의 디시전 차이를 미니마이즈 시켜주면 이제 익스플레이너는 이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터가 가장 잘 프레딕션하게, 그러니까 얘 블랙박스 모델과 가장 비슷하게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피처를 뽑아주겠죠. 그 말은 이제 가장 인포메이션이 높은 픽셀을 뽑아주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이 논문을 쓰고 이제 GitHub에 이제 코드를 올려놨는데요. 그 케라스로 올려놔서 사실은 이제 발표 같은 데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고요. 먼저 설명드릴 건 이제 샘플러 부분인데 샘플러의 인풋은 당연히 이제 뭐 이미지가 되겠죠. 뭐 이미지라고 가정해서 이미지가 되겠죠. 그 이미지를 여기서는 뭐 CNN을 안 쓰고 간단하게 이제 플리 커넥트 레이어를 썼는데 이미지를 플리 커넥트 레이어 이제 2레이어를 사용해서 넣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뽑아내죠. 그리고 이 아웃풋을 이제 건벨 소프트넥스 이제 텀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뽑아냅니다. 이 건발 소프트넥스 트릭에 대한 코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건발 소프트넥스 확률을 뽑아내고 여기다가 아까 뮤럴 네트워크에서 뽑아놨던 로짓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준 다음에 아까 맥스를 취해서 이 샘플 값은 결국 컨티뉴어스 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컨티뉴어스 값을 뽑아내는 거고 테스팅 할 때는 탑 K 이렇게 그 아웃풋에서 뽑아낸 값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K개의 픽셀을 그냥 바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턴 값을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는 이 컨티뉴어스, 건발 소프트웨어를 써서 나타낸 샘플이 나오게 되고 테스팅에서는 그냥 바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웃풋 중에 탑 K개를 뽑아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터, 즉 뽑아낸 샘플들만 이용해서 프레딕션하는 그 코드는요. 먼저 뽑아낸 샘플들에서 원래 샘플을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나머지 셀렉트 안 된 게 이제 서프레스 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2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 빌딩 해주고요. 중간에 배치놈 넣어서 오버피팅 막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 프레딕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웃풋 디멘전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 전체를 이제 트레이닝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당연히는 아니지만 아담을 썼고요. 이제 로스는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랙박스 모델의 아웃풋과 가장 비슷한 아웃풋을 만들게 이 익스플레이너와 이제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터를 동시에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 전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논문의 가장 큰 단점은 좀 실험이 좀 약한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렐레번트 피처, 그러니까 어떤 픽셀이 중요한지는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래야지 당연히 퍼포먼스 매트릭도 정의하기가 쉽고 균등한, 그러니까 뭐 페어한 컴패리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했어요. 뭐 세 가지 어떤 아웃풋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 익스포넨셜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y를 뽑아내고 y 확률 분포를 뽑아내고 두 번째는 뭐 폴리노미얼 합, 세 번째는 뭐 사인, 뭐 앱솔루트 뭐 이렇게 다 더한 좀 더 복잡한 어떤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 사실은 1, 2, 3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가 같은 렐레번트 피처를 가지죠. 뭐 이거는 1, 2가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같은 뭐 1, 2만 사실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논문은 인스턴스 와이, 즉 각각의 샘플이 다른 임포턴스를 가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신테릭 4를 만들어요. 신테릭 4는 이제 마지막 x10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신테릭 2를 따른다. 즉 1번부터 4번까지가 렐레번트하다 라고 이제 정의하고요. x10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신테릭 3를 따른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1, 2, 3, 4라고 했는데 신테릭 4에서는 5, 6, 7, 8이 돼서 이제 x10이 0보다 작으면 이제 1에서 4까지가 이제 렐레번트 피처가 되고 이제 0보다 크면 5에서 8까지가 렐레번트 피처가 되는 형태로 이제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강조하는 인스턴스 와이즈 피처 셀렉션이라는 어떤 컨셉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방법이랑 비교를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뭐 딥리프트나 라임이나 여기서 이 논문은 이제 러닝 투 익스플레인 이렇게 6개, 5개의 벤치마크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미디안 랭크라는 거는 여기서 4개,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들은 각각의 피처들을 랭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뭐 10개의 피처가 있으면 이 피처들의 중요도를 따라서 탑 1부터 탑 10으로 랭킹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미디안 랭크라는 거는 랭킹을 먼저 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렐레번트 피처를 알잖아요. 렐레번트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 렐레번트 피처들의 미디안 링크를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개가 중요한데 이제 러닝 투 익스플레인은 얘들 둘을 탑 1, 탑 2로 놔뒀다. 그럼 이제 메디안은 1.5니까 여기서는 이제 1.5 이제 가장 옵티멀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러닝 투 익스플레인이 뭐 1, 2가 제일 중요한데 얘들을 뭐 탑 5, 탑 7으로 뒀다. 그러면 이제 메디안 랭크가 6이 돼서 퍼포먼스가 나쁘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신테릭 1, 2, 3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신테릭 4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스턴스 사이즈 별로 다른 이제 임포턴스를 가진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서는 다른 모델과 확연히 다르게 확연히 좋은 옵티멀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퀄리테이티브 리저트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어떤 RNN 모델을 넣었을 때 이 모델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 문장 이 파라그래프 전체가 뭐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다라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이 RNN을 통해서 이 논문의 그러니까 이 파라그래프의 어떤 특성 이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판단하는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이 어떤 단어들을 이용해서 포지티브라는 어떤 결론을 냈는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실험 결과입니다. 사실 당연히 퀄리테이티브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를 다 표현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프레딕션이 맞았던 것도 중요한데 프레딕션이 틀렸어도 왜 틀렸는지를 사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체 문장은 네거티브한데 RNN은 이제 포지티브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뭐 inspired, 뭐 chilling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 문장은 네거티브한데 이 모델은 포지티브하다고 디시전 내렸다. 반대로 전체 문장은 포지티브한데 이 문장은 네거티브하다고 내렸는데 왜? 라고 했을 때 뭐 police, 뭐 criminal 이런 루저 뭐 이런 단어 때문에 네거티브하다고 디시전 내렸다. 라는 이 모델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왜 잘했는지 왜 못했는지를 이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모델 인터프레터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아니고 어떤 문장이 이 디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클락 타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모델 인터프레이터라는 게 너무 인터프레이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L2X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라임이라는 건데 라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 포인트에 대해서 그 주변의 어떤 포인트들을 찾고
그 포인트들과 지금 포인트들의 디시전 바운드리를 로컬리하게 다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를 이제 인터프레트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러닝 투 익스플레인은 익스플레이너 노리얼 네트워크를 미리 트레이닝 시켜놓으면 그냥 인풋만 넣으면 바로 어떤 피처들이 가장 중요한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퍼런스 하는데 굉장히 클럭 타임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